안녕하세요. 생물선생 윤현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수업하게 될 것은 공무원 생물이에요. 공무원 생물이라고 하면 다양한 것이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7급이라든지 9급 상관없이 일반적인 그 생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업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 전반에 걸쳐서 아주 자세한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렵고 심화된 내용보다는 요거는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요거는 이 단어 내에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필요하다라는 걸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절대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내가 고등학교를 너무 오래전에 졸업했다거나, 난 생물 너무 어렵다. 이러신 분들도 제 수업 들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생물 수업을 들어갈 텐데, 일단 예습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수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만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해만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강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첫 번째 수업할 내용은요. 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 일단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명과학을 탐구할 것인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순서를 보니까 지금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관찰과 문제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관찰과 문제인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자연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내가 주의 깊게 보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본다는 건 아니고 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건 이럴까? 저건 저럴까?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문제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거의 원리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아는 것으로 얘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어떤 호기심이 생겼다.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인식하고 어떤 탐구할 만한 내용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 할 내용이 뭐냐면 이 가설 설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탐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가설 설정이라는 것에서 일단 이 가설이 무엇이냐. 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설. 자,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해낸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요.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이럴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직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은 겨울에 어는데 이상하게 동해 바다는 잘 얼지 않아. 이걸 봤어요. 왜 그럴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설 하나 세워봐야 되는데 이렇게 가설을 세웠다고 합시다. 바닷물은 겨울에 얼지 않는데 그건 아마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일 거야. 자, 다시 한번요.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걸 가설이라고 해요. 즉, 이 가설은요, 결론은 결론인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엇일 것이다 라는 이러한 형태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보았다면 그럼 이것이 옳은지 또는 그른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이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실험입니다. 자,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 어떤 것에 좀 더 유의를 해야 되느냐 해서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변인의 통제, 그리고 두 번째는 대조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보시죠. 자, 일단 이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변할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을 이제 변인이라고 하는데,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변할 수 있는 요인들을 어떻게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어느 것을 실험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대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얼려보느냐, 아니면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얼려보느냐, 또는 물을 담는데 내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느냐, 아니면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죠. 즉 변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우리가 변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변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변인 통제라고 하거든요. 자, 그때 이 변인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변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독립변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독립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바꿔줄 수 있는 것들. 자, 다시 한번요.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물컵을 사용할까, 또는 어떤 물을 사용할까, 이런 것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독립변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속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꿔진 것들, 그러니까 어떤 물컵을 사용했다, 또는 어떤 물을 사용했다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기억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독립변인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고, 종속변인은 그 바꾼 것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